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올 한 해 가전, 전자, IT 산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CES 2016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반도체인데 26년 HBM4의 진실, HBM4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벌써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관계자들이 삼성의 프라이빗 부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왕이 이렇게 선언을 했죠. HBM4 당분간 우리가 독점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이 CES 무대 위에서 베라 루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완전 생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엔비디아의 관계자들이 이 비밀스러운 프라이빗 부스를 찾아왔을까? 핵심부터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HBM4 공급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26년도 물량을 계약을 했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계약을 했다. 그런데 또 삼성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ES 2016에서는 엔비디아의 프라이빗 부스를 엔비디아가 삼성의 프라이빗 부스를 방문을 했죠. 그래서 검증을 했겠죠.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이런 아마 관계를 이런 단계를 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HBM4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공급 타이밍에서 엔비디아의 요구를 그 수준을 충족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시 DRAM을 이용한 HBM4가 수율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의 기술진들이 어떻게 해서 수율이 잡혔는지는 이게 어떻게 검증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어쨌거나 어찌 하다 보니까 원시 DRAM이 수율이 잡혀서 HBM4가 잘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검증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관계자가 삼성의 프라이빗 부스를 방문한 것은 26년도 물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27년도 이후 HBM4E가 되겠죠. 메인 공급 구도에서 삼성은 후보가 아니라 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관계자들이 찾아온 것은 26년도 물량이 아니라 27년도 물량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CES 2016 왜 프라이빗 부스를 삼성은 마련을 했고 엔비디아는 방문을 했을까?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삼성 DS 부분 프라이빗 전시관을 직접 방문한 장면은 단순한 의전 차원에서 이런 방문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 방문을 성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반 관람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고객 전용 공간이죠. 프라이빗 부스. 벌써 이름부터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삼성의 DS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급 임원이 직접 엔비디아의 손님을 상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 설명이 아닙니다. 전시를 볼 일이 없죠. 그래서 구체적인 공급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검증 이후에 물량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양산 조건을 맞추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CPU입니다. CPU가 두 개가 CPU가 또 들어가고 GPU가 들어가는 거죠. 젠슨 황의 이제 발언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BM4는 당분간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를 지금 필두로 보면 뭐 구글의 TPU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든가 또 AMD라든가 이렇게 다 보면 아직까지는 HBM3가 주 제품입니다. HBM4를 지금 사용하는 것은 엔비디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젠슨 황 CEO의 이 발언은 시장 안심용 멘트가 아닙니다. 그냥 이 급변하는 이 AI 시대에 HBM4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발언의 의미를 한번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HBM4는 이미 양산 스케줄에 들어갔다. 그리고 베라 루빈이 지금 생산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SK 하이닉스가 공급한 HBM4
HBM4를 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다. 아직 콜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다수 고객을 받지 않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캐파를 설계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옆에 있는 뭐 다른 AMD라든가 뭐 여러 그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그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있겠지만 메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 HBM4의 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사는 이미 엔비디아 내부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공급사 SK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엔비디아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HBM4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베라 루빈입니다. 베라 루빈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참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삼성의 HBM 표가 왜 평가가 달랐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보도를 보니까 삼성이 원C 디램 한 세대 앞섰죠.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원B 디램으로 HBM4를 만들었는데 삼성은 모험을 걸었죠. 원C 디램으로 여기 나와 있죠. 10나노 원C 디램. 그 다음에 베이스 아이도 SK 하이닉스는 TSMC 12나노인데 삼성 파운드리 4나노로 이게 완전히 그냥 모험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온다고 제가 뭐 취재 기자한테도 여러 번 들었는데 수율이 잡혔답니다. 근데 잡혔는데 이 우리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수율이 잡혔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수율이 나왔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메모리 단독 성능이 아니라 SIP라고 그러죠. 시스템 인 패키지. 그러니까 HBM에다 GPU, CPU 모든 걸 다 이렇게 넣어서 동작을 해보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브로드컴 TPU에서도 뭐 최고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제 테스트 기준은 HBM 단품이 아닙니다. GPU 패키지 전력 이게 있어요. S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패키지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좋다. 최고 점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성능이라든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안정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루빈이 아니고 GB200 블랙웰입니다. 그레이스 블랙이죠. 여기에는 HBM3가 들어가죠. HBM3G 12단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GPU가 2개 들어가고 그레이스 CPU가 하나 들어갑니다. HBM은 8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DDR도 들어가죠. LPDDR도 들어가죠. GDDR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하나 들어가면 HBM뿐만 아니라 고성능 D램까지 그렇게 딱 따라 들어가니까 사실은 장사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가 잘 돼서 팔리면은 삼성이나 SK는 그 위에 팔아먹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HBM4 이제 공급 타이밍을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공식적으로 26년 HBM 생산 물량에 대한 고객 수요는 확보 완료한라고 이제 밝힌 상태.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 고객 수요는 확보를 완료했다. 그냥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수요를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올해 너희한테 100이라는 물량을 줄 거야. 그 대신 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할 거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26년 HBM 생산 계획분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 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12단 HBM3E, 그 다음에 HBM4죠. 그런데 이거를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은 지금 솔드아웃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그냥 의미를 이제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객 수요를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조금 모호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의이 뭐냐? 26년도 물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끝난 거 얘기니까 이건 벌써 작년 얘기니까 그러니까 27년에서 28년도 HBM4 이 물량에 대한 논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베라 루빈을 본다 그러면 루빈에는 HBM4가 이제 8개가 들어가고 루빈 울트라 27년에는 12개가 들어가는데 루빈 울트라에는 또 HBM4E가 들어갈지도 모르죠. HBM4 수요는 27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HBM4E 12단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하반기부터 HBM4가 많이 들어가죠. 따라서 2026년 CES에 논의가 된 것은 27년도 메인 공급사에 대한 협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다. 완판, 솔드아웃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수요는 이미 다 확보를 했다. 그러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뭐냐? 27년도, 8년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는 멀티 이어 그냥 1년 뭐 아니면 분기별 계약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장기 계약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미 주요 메모리 업체들과 HBM4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해서는 한 세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B증권 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삼성전자 HBM4는 엔비디아의 SIP 시스템 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것으로 보도됐다. 뿐만 아니죠. 브로드콤의 구글 TPU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 4분기부터 HBM4 공급 물량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확대될 것이라 그러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죠. 맞춤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업체들의 HBM3 주문량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삼성전자가 25년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이상을 초과를 달성을 한 거죠. 삼성 입장에서도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CES 2016의 흐름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HBM4의 이제 포지션이 변화가 됐죠. HBM3에서 추격자 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죠. 그런데 HBM4에서 는 동등 혹은 선도할 수 있었던 이유, 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원시 디램, 그 다음에 4나노 파운드리. 그러니까 한 세대 앞선 그런 실력으로 그냥 그 모험을 걸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투자라든가 캐파 측면에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택 캠퍼스 P4, P5 라인에서 HBM4, HBM4E 중심 캐파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또 찍을 겁니다. 범용 D램과 HBM4가 동시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CES 2016에서는 확인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엔비디아는 HBM4 공급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HBM4에서 멀티밴드를 이뤘어요. SK, 삼성, 마이크론 3사를 다 이용하기로 된 거예요.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HBM4에서 기술 공급 모두를 준비됐다. 논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집행 단계, 그리고 실제 계약을 하고 또 그 계약에 맞춰서 실제 공급하는 이런 일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는 원시 디램 HBM4, 그 다음 세대인 HBM4E, HBM5 이런 그 HBM을 만들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HBM4는 이미 결정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삼성은 평택 캠퍼스 P4, P5, P5는 이제 골조를 하겠지만 P4는 지금 남아있는 페이지 4, 페이지 2 이런 데서 빨리 지금 마감 공사를 해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앞서서 할 것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